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요, 미주 기아대책기구 사무국장이신 정승호 목사님, 그리고 선교훈련원장이신 백신종 선교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요즘 뭐 그 이슬람권에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짙게 배어 있지만 이 아이시스로 인해서 우리 뭐 시리아의 콥틱 우리 크리스찬들 21분이 이렇게 또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케냐에서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이 한 25년간 네. 사역을 하셨던 그 학교와 신학교가 또 과격한 무슬림들에 의해서 불타기도 했고요. 네.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12월 28일에는 우리 박성범 선교사님 일가족이 네, 맞아요. 그 에어아시아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또 순직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요즘 많이 생겼다고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네. 원래 선교지라는 곳 자체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그 좀 알게 돼서 저희가 많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요즘 상황이 변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발생한 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이시스 말고도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위협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네. 뭐 당했던 희생이나 사고는 기독교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뭐 무슬림과의 그런 갈등이나 어떤 분쟁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130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러네요, 예, 진짜. 과격한 청년들에 의해서 우리 네. 사뮤엘 모펫 선교사님 같은 분은 뭐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돌에 맞으시고 네. 또 우리 그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네네.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배에서 결국은 이제 순직하셨죠. 네. 배가 좌초하면서. 네. 예, 그리고 또 그 월터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조선 땅에 도착하신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나가지고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뭐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여전히 사실 한국이 참 이 선교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도 이제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특히 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 대상이었다가 그럼요. 이제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은 네.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로 변하게 됐죠. 네. 아마 뭐 그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또 여러 선교학자들이 볼 때 자국인 선교사를 포함하면 네. 또 인도나 브라질, 나이지리아의 선교사 그 내국인 선교사 숫자가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국 선교 파송 숫자는 이제 조금 변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뭐 여전히 한국 교회가 선교에 헌신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시작부터 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우리 뭐 보부상으로 있었던 이응찬이나 네. 백홍준 이런 분들이 사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네. 또 그것을 가져와서 배포하는. 그러니까 한국 선교는 들어오는 선교와 나가는 선교, 현지인이 동참하는 선교가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기독교 역사에 독특한 어떤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이 선교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큰 뜻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네네.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질적 다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선교에 적합한 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네. 체면도 생각하고 네. 또 어떤 열정도 있고 그렇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네. 또 부정적인 문제도 만들어내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훈련원에서 그쵸? 예,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국제기아대책기구 한인본부와 네. 선교 한국 파트너스가 함께 시카고의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1973년도 미국에서 개최된 그 어바나 선교 대회 때 많은 그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하게 됐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이제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그 훈련으로 10만 명 이상의 미주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훈련받고 선교 헌신하게 됐죠. 그래서 선교 훈련에 있어서는 성문 종합 영어 같은 예, 아주 그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예. 저희 세대가 알 수 수학의 있는 정석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수학의 가장 네, 정확한 그래서. 표현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런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네. 책인데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백성 교사님이 좀 여러 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1,3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에 선교에 헌신한 젊은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랄프 D 윈터 박사님이라고 하는 US Center for the Mission의 디렉터고 또 파운더이신데 이 책을 편집하면서 지난 150년간 우리 영미권에서 가장 탁월한 성서학자, 또 신학자, 역사학자, 선교학자들 150여 명의 그런 책과 아티클을 모아가지고요. 네. 전체 한 160편 정도의 글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권을 읽으면 지난 한 150년 동안에 한 그 저술됐던 약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이렇게 쭉 섭렵하고 이 책 제목이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네, perspective. 네. 네, 굉장히 두꺼워서 와 이거를 과연 얼마 만에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내용이 굉장히 그 방대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네네. 사실 이제 그 여러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쓴 글을 네, 네 가지 주제로 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퍼스펙티브는 이제 성경적인 퍼스펙티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퍼스펙티브로 관점이라고 네네. 번역을 하는데 역사적인 관점.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 그것이 1권의 내용이고요. 네. 2권에서는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복음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지만 네. 그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또 그쵸. 다른 이해를 가진 다른 언어를 가진 분들에게 증거할 때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바르게 해석이 되고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화적인 장애를 극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관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4판이 개정돼서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인 교회 또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선교할 때 네. 그냥 무작정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게 되고 조금 이제 뭔가 본인의 신앙이라는 게 생기면 네, 우리가 늘 얘기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선교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 단기 선교가 가서 오히려 어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잘 모르고 올 경우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어떤 이런 그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1,300페이지에 이르는 이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교재가 네. 사실 실제적인 선교 현장의 문제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글을 또 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단기 선교나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책이 사실은 뭐 선교에 관심 있고 이렇게 헌신된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이유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네. 이 책 제목대로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어떻게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네. 또 문화와 또 교회 목회나 사역적인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어프로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또 실제적인 부분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아주 일독을 강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두 시간 세미나 가지고 커버될 수 있는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월요일 날 등록받고 언제 시작해서 월요일이죠? 4월 13일 4월 13일 월요일. 월요일 예. 그 부활절 다음 주일이죠. 네네. 그래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군요. 낮 시간 9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 훈련 과정이 진행되고 저녁 시간에는 이것을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개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또 시킬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과정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예,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진행이 네네. 되는 거고요. 네. 역시 일주일을 하는군요. 근데 9시부터 5시면 굉장히 강행군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네. 훈련하게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도전의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긴 시간이기는 한데 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화나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점을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기 선교 일주일 간다 혹은 정말 중요한 어떤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시든지 시간을 마련해서 참석하시면 아마 남은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집중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정규 과정 12주 계속하는 것보다는 네. 이 12주 집중 과정에 좀 참석하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5일, 유익 12일에 예. 13일에 있는 네네. 집중 과정에 예. 참석하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긴 시간 내기 어려우신 목사님들은 네. 요 한 주간 동안 와서 훈련을 받으시면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22년 목회한 지 22년 됐는데 네. 자기가 22년 전에 이 선교 훈련을 알았더라면 자기 목회가 달라졌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셨고 또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주일 설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 지난번에 백성 교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워싱턴에 참석하셨던 어떤 분은 아이고 이게 뭐 설교 몇십 편을 자기가 여기서 건져갔다고 이런 고백을 하실 정도로 네. 목사님들한테도 새로운 도전과 큰 힘이 될 거고요. 네. 또 안식년으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네. 그동안에 당신들의 선교 헌신들과 선교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충전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기 선교나 뭐 이렇게 보내시는 교회들에서 선교 담당자들, 선교 부교육자들 이런 분들 또 예비 선교사님들 앞으로 선교 헌신하고 싶은 분들 선교자 들어가는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이 일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시카고 내에도 크고 작은 이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선교단체들의 간사님들이나 또 교회 선교부의 또 담당 장로님들 뭐 사역자들 함께 해 주시면 아마 가장 뜻깊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는 12주 과정인가 봐요. 이게 전체 이제 15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5주 뭐 이렇게 15주가 안내까지 해가지고 16주로 보통은 하는데 네네. 사실 지역 교회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긴 길죠.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4개월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주나 13주 이렇게 끊어가지고 교회들 중심으로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12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집중 과정이네요.
그렇죠. 딱 예. 일주일에 네. 아주 집중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관점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알았는데 네네. 그 좀 이 일주일 집중 과정 아침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략의 커리큘럼이 혹시 나왔나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주 동안 지역 교회에서 강의하는 네. 그 12개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우리 한국어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한철호 선교사님이 선교 한국의 이제 그 상임 총무를 지내셨고 네. 지금 이제 선교 한국 파트너스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 퍼스펙티브 과정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모시고 또 전 OMF 우리 한국 대표를 지내셨던 손창남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세 사람이 강의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참석하시는 우리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고 그 과에 해당하는 그 뭐 아티클들을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읽으시든지 또 미리 등록하시면 저희가 교재를 미리 보내드리니까 네네. 그 책을 미리 읽어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그 바른 선교라는 거를 관점을 볼 때 네.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 바르고 효과적인 후원을 위해서도 교육이 네네.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두 가지가 다 맞물린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뭐 단기 선교가 됐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는 선교가 됐던 상관없이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이런 어떤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겠지만 네. 후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후원과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원하는 후원도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왕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네. 이런 어떤 이 선교에 대한 컨셉을 갖고 도와줄 때 네. 도움을 드릴 때 그게 또 좀 더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이 되셨고 네네. 지금 한 2만 5천, 2만 8천 명까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을 후원할까 이런 문제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퍼스펙티브 과정을 쭉 배우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보고나 현장에서 하시는 사역을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관점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5과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14과 또 15과 쪽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될까, 어떻게 또 우리의 목적이 있는 삶이 무엇이고, 네.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어서 사실 아주 기본적인 또 선교사로 나아갈 그 헌신자들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폭넓게 뭐 훈련 내용이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 받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네. 우리 일반 이제 뭐 선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더 근데 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요번에 새롭게 우물이 뚫렸습니다. 딱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런데 옆에서 나 혼자 왜 울지? 왜 저러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우물이라는 의미를 아는 거죠. 네. 여기에 우물이 뚫렸다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아니까 막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감동을 해서 울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 거죠. 이걸 왜 우나? 나도 같이 울어야 되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 보고가 올 때 있잖아요. 요번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반면에 한 가정 등록했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한 가정의 의미,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선교 어떤 사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도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혜의 폭만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들을 공부하고 또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어떤 보는 안목을 갖게 되면 아마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하면은 그렇죠.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 이 퍼스펙티브 선교 훈련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정말 우리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요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참 많이 계세요. 예, 네. 직접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걸 돕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이왕이면 예, 좀 같이 배우시고 그러니까 돕는 것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3월 말까지 네, 저희 오피스로 등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저희 오피스 전화번호는 847-296-4555입니다. 예, 847-296-4555번으로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등록을 하셔야 또 해주시면, 준비 여러 가지 네. 하실 수 있는 네, 게 네. 있겠죠. 가능하면은 네. 뭐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네, 빠른 시간에 해주시면은 그렇죠. 바로 또 교재도 받아보시고 읽으실 수가 지금 있으니까. 사무실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10% 디스카운트 하겠습니다. 10% 디스카운트를 하신다는 걸 보니까 이 참가비가 있군요. 그렇죠. 예, 네. 당연히 일주일인데 네,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 강사님이 두 분이 오시고 네. 또 저희가 이게 책 두 권이 포함되고 네. 또 점심 식사 제공하고 네. 그리고 이걸 등록하시면 서티피케이트이 나옵니다. 그 US 월드 미션에서 네네. 자격증 네. 이렇게 해서 네네. 또 그걸 이제 받기 위해서 등록비를 저희가 그쪽에 내야 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네. 예, 그래서 300불. 예, $300. 네. 네. 예, $300가 일주일 9 to 5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하는 거에 예, 대한 겁니다. 장소는 샤움버그에 위치해 있는 시카고 펠로우십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네. 그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펠로우십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저 신청은 847-296-4555 847-296-455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비는 일주일, 교재비와 식사 모든 걸 다 포함해서 $300고요. 조기 등록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등록을 하시는 분에게는 10% 디스카운트 해주시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10%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샴버그 허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펠로우십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위치가 어딘지 펠로우십 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일주일간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인 건가요? 시카고에서 이 퍼스펙티브가 아니면? 네, 그렇죠. 시카고 지역에서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는 거고요. 네네. 사실 이제 그 US 센터 포 월드 미션에 등록하지 않고 네. 그냥 개교회나 개선교 단체에서 네. 교재를 가지고 진행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네. 그 센터에 등록을 한 어떤 그 자격증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카고는 처음인데 사실 북미주에서는 네. 그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서 여러 차례 개설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미주 전역에 우리 한인교회들 대상으로 훈련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확장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제 선교의 네. 어떤 또 하나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자기 희생은 없이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희생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좀 내야 되고 일주일이라고 한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아마 거기서 얻어지는 거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이건 뭐 작은 네. 희생이지만 희생이라면 할 수 있는 뭐 희생이라고 희생이라고 할 얘기할 수도 수 있죠. 있겠죠. 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네. 그렇고 하지만 이 훈련이 지금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진행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 이상이 훈련을 받았는데 네. 이 훈련을 통해서 받은 유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결코 그것이 그렇게 헛된 희생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왜 이제 들어왔는지 시카고에 예, 좀 더 진작에 맞습니다. 들어왔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좀 그래서 15만 명이나 들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15만 한 명째 저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또 가장 빠른 때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실 전화번호는 847-296-4555 847-296-4555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좌는 4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이 허펀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얼라이언스 펠로십 철치에서 펠로십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자, 등록비는 $300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많은 분들 등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미주 한인기아대책기구 사무국장이신 정승호 목사님, 그리고 선교훈련 원장이신 백신종 선교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